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의 폭로자인 고영태 씨가 개인적 이득을 취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승마와 정유라 씨 문제에만 몰두했었다는 진술이 법정에서 또 나왔습니다. 27일 남은 대선 전국에서 안보 공방과 자녀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 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송국권 영남일보 서울취재본부장 최진영 변호사, 허성무 새미래정책연구소장, 서양호 동훈정치전략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 시간에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 발부가 간당간당한다. 저희 시간에는 좀 비관적으로 이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우 수석이 검찰에 처음 나올 때부터 영장이 기각될 때까지의 모습을 영상으로 구성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방치한 청와대에서 포스트 김기춘으로 불릴 만큼 팔짱을 낀 채 미소를 짓습니다. 언짢은 속내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나 본데 이런 사람이야. 가족회사 다른 유용한 거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검찰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계속되시면 마지막 인터뷰를 드리는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망다닌 적 없습니다. 압력 넣은 적 없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병우 씨, 잘못한 게 없어요. 국민들이 우습죠. 기각되는 건 본인이 청렴해서입니까? 검찰이 의지가 없어서입니까?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지금 보신 모습이 바로 어제, 그러니까 오늘 자정이죠. 그러니까 12시 50분쯤에 영장이 기각되고 나오는 모습입니다. 나올 때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그동안 수고 많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옆에서 본 기자가 보기에는 살짝 미소도 지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사진을 봤는데요. 결국 그런 것이죠. 아시다시피 기자들 중에서도 검찰청 출입 기자 더 이상 볼 일 없다. 볼 일 없다. 결국 이제 앞으로 볼 사람들은 법원 출신 기자였기 때문에 아마 그동안 수고 많았다 이럴 것 같은데요. 네. 제가 그 영장 실질 심사를 담당했던 그 변호사의 분들 측하고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2월 달에 있는 특검이 신청했던 영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느낌을 받으면서 이거 발부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막 긴가민가 했었는데 이번에 들어가서 그 검찰 측의 공격을 받아쳐 보니까 오히려 지난번보다 훨씬 쉬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쉬웠다고요? 훨씬 더 쉬웠다라고 했는데 그때도 법원에서 나올 때도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 우병우 수석이 약간 미소 띈 얼굴로 나오는 걸 봤을 때 이거 쉽진 않겠다. 영장 발부되기가 쉽지가 않겠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제 밤 12시 전후로 해서 영장이 기각된 것을 봤습니다. 네. 자, 기각의 사유를 보면은요, 아주 의미 있는 대목이 좀 나옵니다. 송 국장님. 내용을 보면은 다툴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범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다툴 여지가 있다. 저게 눈에 좀 들어오고요. 도망갈 염려가 있음이 충분치 않다. 이런 얘기 나오네요. 아니 근데 보면 지난 2월이랑 다를 게 없어요. 처음에 영장이 기각됐을 처음에 때랑. 앞에 건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것은 아마도 검찰에서 청구한 그 영장 내용이 법적인 법원 판단으로 볼 때는 이게 완전히 검찰의 손을 들어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검찰에서 특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는 11가지를 신청을 했거든요. 11가지 혐의를 했는데 이번에 검찰에서 그중에서 5개를 빼고 2개를 포함시켜서 8개를 했습니다. 8개를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선택과 집중이다. 이렇게 검찰은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변호인들 입장에서 보면 방어하기가 좀 쉬웠던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방어하기가 쉬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최진영 변호사께서 그쪽에 참여했던 변호사들이 그때보다는 쉬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미 사실은 거의 다 90%는 기존에 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된 정도에 대해서만 막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와 같은 얘기를 했을 건데 그거는 변호인의 주관적인 입장인 것인데 객관적인 상황이라고는 볼 수도 없겠습니다. 다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 변호인이 당시에 느꼈던 말대로 영장이 기각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성부 소장님. 빠진 혐의 중에 국민들이 좀 의아해하는 게 세월호 외압 부분하고
가족회사 정강, 예. 그거 레이저 쏜 대목 아니에요? 여기자가 물어보니까 레이저까지 쏜, 그걸 왜 뺐을까요? 그래서 이제 뭐 국민들은 이 뺄 때부터 느꼈던 것이 이 봐주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월호 같은 경우에 이제 압수수색을 그 검찰 강주지검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과정에서 서버를 압수수색 못하도록 우병우 전 수석이 전화를 해가 막았던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검찰의 정당한 그 직무를 집행하는데 방해를 한 거고, 그래서 이제 권리 행사 방해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사실은 또 이 사건의 핵심 중에 하나인데도 이걸 뺀 거는 오히려 검찰의 봐주기가 아닌가. 또 가족의 비리는, 가족회사 정강의 비리는 이미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중하든 중하지 않든 간에. 그렇다면 결국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제 식구 감사기가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까지 나올 그렇죠. 정도다. 지금 김순환 검찰총장이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영렬 서울지검장 마찬가지고, 그다음 법무부 검찰국장, 이 세 사람은 적어도, 그다음에 한 명 더 있죠. 윤곽근 대구고검장. 네네. 예, 이 네 명이 검찰 최고의 수뇌부인데 이들이 사실상의 공범인데 공범들이 공범 수사를 제대로 하겠냐 하는 게 시중의 여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우병우 사단이다, 우병우 라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언론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뭐 한 얘기도 있었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라디오 방송의 얘기입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자신에 대한 이제 수사 압박이 시작될 것 같으니까 자신은 몇 년도 감옥에 가도 상관없으니까 다 끌고 들어가겠다. 현직 검찰 간부급들 중에 소위 이제 우병우 라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관계나 뭐 박근혜 정부 하에서의 커넥션. 나 죽이려면 다 각오해야 할걸?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버릴 테야. 협박이죠. 네, 지금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긴 했어요. 솔직히 그 전에도 나 죽이려면 다 각오해야 될 걸 뭐 이런 얘기 했다. 물귀신 작전 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나오긴 했었는데 지금 실제로 기각되는 일이 생기고 보니까 설마 이랬던 거 아니야? 이런 우려도 나와요. 그렇죠. 물귀신 작전으로 검찰이 겁을 먹었던 죄송합니다. 아니면 검찰 출신의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 봐주기 수사든 간에 네네. 근본적인 원인은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죠. 이번에 영장 기각된 가지고 법원을 탔다는 그 사람들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법원은 법치의 마지막 보루로서 객관적 심판했다고 결국은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쯤 되면 김순환 검찰총장이 사실 자기 임명권자인 대통령도 스스로 구속했으니까 도의적 책임, 그리고 우병우 민정수석 자기 검찰 출신을 구속시키지 못한 게 책임을 지고 사임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일성으로 자 검찰이 그동안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수뇌부하고 봐주기 논란이 있는데 나부터 출석해서 조사받겠다. 네, 검찰도 성역 없이 수사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면 결국은 다 그 최순실도 구속시키고 대통령도 구속시키고 최순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게이트에 대해서 특검과 검찰이 잘 했다라고 하면서도 결국은 제 식구 앞에서는 무릎을 꿇은 거 아니냐고 해서 그런 비난을 피할 수 없어서 결국은 검찰개혁,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라든가 수사권 독립에 대한 문제가 또 불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은 검찰이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은 게 우병우 영장 기각으로 보여준 단적인 예인 것 같습니다. 네. 후속 영장 기각은 검찰이 한 게 아니고 법원이 한 거죠. 네네. 그러니까 네. 검찰은 신청을 했죠. 그런데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는 게 그러니까 아니라. 거기서 예. 좀 허술하게 한 거 아니냐 이런 건데. 그러니까요. 예. 저는 지금 가장 궁금한 것이 박영수 전 특검 반응입니다. 예. 박영수 특검이 지금도 특검은 특검이죠. 아직 뭐 기소 유지하기 위해서 기소를 하고 있죠. 예. 그 박영수 특검이 그때 그 기자들과 마지막에 식사를 하면서 우병우 다시 구속영장 청구하면 100% 발부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필터 네. 100%라는 숫자를 네, 99도 얘기해가지고 아니고 100%라고 이야기했는데 네네. 그러면서 검찰로 다시 공을 넘긴 거죠. 네. 그런데 검찰에서 발부를 못 받았단 말입니다. 네. 그렇다면 특검에서 볼 때는 지금 뭐 어떤 말을 할까? 검찰이 뭘 잘못해서 이것을 뭐 놓쳤을까? 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얼마 전에 그 검찰의 특수본에 노성근 차장이 기자들과 만나서 티타임을 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네. 언론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불만을? 왜 우병우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느냐고 계속 기사를 쓰느냐. 네. 우리는 진짜 우병우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참고인만 46명을 불렀고 뭐 압수수색했고 물론 이미 제출로 받은 것도 있지만은 그 장성동 특별감찰반 같은 데는 직접 압수수색을 했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증거를 다 확보했고 특검에서 하지 못한 것도 다른 것도 들여다보는 게 있다. 이 정도까지 이야기했는데 새로운 혐의가 있다. 예, 네. 새로운 거 있다고 했죠. 근데 어쨌든
그런 것을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신청을 했지만은 기각이 됐기 때문에 네네. 검찰에 대한 그 지적이 쏟아지고 있는 거죠. 자, 그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검찰하고 특검이 핑퐁, 탁구를 쳤는데 이게 이쪽에서 세게 치면 저쪽에서 세게 받아쳐야 되는데 이 핑퐁은 희한하게 넘어갈 때마다 속도가 좀 떨어져서 했다. 이 검찰총장이 수사팀을 꾸려서 하는 것도 작게 꾸려서 뭐라고 하니까 또 언론 탓하지만 키우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여기서는 좀 핑퐁이라고 하는데 저는 한 방송에서 우병우가 축구공이냐 뭐 제가 이렇게 생각을 서로 얘기를 떠넘기는. 했습니다. 네. 계속 떠넘기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것은 뭐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한마디로 제 식구 감싸기 하면서 자기 손에 피를 묻히기 싫어서 그랬을 수가 있고 아니면은 지금 법원에서 있는 결과적으로 봐서 결과적으로 우병우 수석이 정말 아무런 죄가 없었을 수 있는데 국민들은 상당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죠. 네. 아까 지금 허성우 그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이른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그것이 기수만 처벌합니다. 미수는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 안 했다고 하지만 사실 공무원만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직권남용 권리행사인 반면에 그걸 적용 안 한다 하더라도 이른바 강요죄는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강요 미수는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적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법조계에서는 상당히 비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고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공범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보면은 우병우 전 수석은 혼자 단독 범행으로 저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꼬리 자르기 또 그 수사를 하고 있고 그 재범 검찰 제19 감싸기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법 적용에 있어서의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여기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요. 만약에 이제 이번에 이게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았고 또 정식 재판에서조차 무혐의가 된다면은 앞으로 민정수석을 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러도 된다는 선례도 남겼다. 면허증을 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러니까 애초에 검찰 수사가 처음부터 부실해서 사실은 휴대폰 압수수색도 못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 압수한 휴대폰을 보니까 빈 깡통 휴대폰을 받은 거 아닙니까? 모든 게 이게 검찰의 수사가 원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이번에 극복해야 되는데 제살 도려내기를 제대로 못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범들끼리 수사하는데 무슨 제살 도려내기가 되겠는가? 그런 것이 민심의 폭발을 다시 한번 더 가져올 것이다 봅니다. 탁구공이냐 축구공이냐 하는데 결국 이거를 차기 정권에도 부담을 넘기는 것이고 나쁜 선례도 되는 그런 그 수사를 한 것이고 결국 또 검찰이 자기에 대한 차기 정권을 누가 담당하든지 간에 칼날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초했다. 이런 얘기로 읽힙니다. 또